조선 중종 시절 충청도 공주 마곡사 인근 마을에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26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지 3년 그녀는 시댁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홀로 배틀을 짜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 한 피를 완성해야 하는데 최씨 부인은 새벽부터 배틀 앞에 앉아 실을 짰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최씨 부인은 완성한 배를 가지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배 한 필에 얼마요? 단량입니다. 너무 비싸구려. 세냥의 팥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밤을 새워 짠 것입니다. 흥정을 하던 중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군이다. 광군이 온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광군들이 말에서 내려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 이 근처에서 승려를 본 적이 있느냐? 포졸대장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승려요? 무슨 승려 말입니까? 마곡사에서 도망친 승려다.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잡으러 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모라니 큰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즉시 알려라. 숨겨주는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광군들은 장터를 샅샅이 뒤지고는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최씨 부인도 배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서둘러야겠어. 그때 숲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에 산길에서 혼자 다니는 것도 위험한데 낯선 사람을 만나면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숲속에는 한 승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승복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최씨 부인은 급히 승려에게 다가갔습니다. 승려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부인, 저를 그냥 두고 가십시오. 이 상태로는 죽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시죠. 안 됩니다. 저는 쫓기는 몸입니다. 최씨 부인은 순간 낮에 본 광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승려가 바로 그들이 찾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스님, 혹시 마곡사에서 오셨습니까? 승려는 놀란 표정으로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광군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꾀했다고. 승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모라.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최씨 부인은 승려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상처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깨끗한 물로 승려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천만에요. 그런데 스님은 정말 영모를 꾀하신 겁니까? 승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혜원이라는 이름의 승려입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광군들이 스님을 찾는 겁니까? 혜원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곡사의 주지 스님이 광가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시죽음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상 전하께 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주지 스님이 먼저 나를 영모제로 몰아 광군을 보낸 것입니다.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승려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있으십니까? 회원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주지 스님이 착복한 모든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금액의 시주금이 빼돌려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한양에 계신 사원부 관리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군들이 사방에서 저를 찾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인, 위험합니다. 저를 도우면 부인도 죄인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회원 스님은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회원 스님을 헛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사는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숙부님께서 한양에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하셨지요. 그분께 이 장부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들이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집을 뒤져라. 승려가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은 평소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여기는 과부 혼자 사는 집입니다. 포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집을 수색해야 한다. 최 씨 부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이 집에 승려를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배만 짜고 있습니다. 포졸들은 방과 부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헛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군. 다음 집으로 가자. 포졸들이 떠난 후 최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회원 스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님,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회원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혼자 사시게 되셨습니까? 최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왜구를 막다가 그러셨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가난하여 따로 나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원 스님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군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회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밤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더라. 혹시 남자를 숨겨둔 거 아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최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소. 무슨 소문입니까? 부인이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오. 착각하신 겁니다.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부인도 알다시피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장이 떠난 후 최 씨 부인은 회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떠나야겠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께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최 씨 부인의 친척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부를 사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부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했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곧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 씨 부인과 회원 스님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틀 후 암행어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곡사로 가서 주지 스님을 신문했습니다. 주지, 그대가 시주금을 착복했다는 증거가 있다. 주지 스님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거짓입니다. 회원이라는 승려가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는 무엇이냐? 암행어사가 장부를 내밀자 주지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은 사실대로 말하라. 결국 주지 스님은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회원 스님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암행어사는 마을로 가서 최 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최 씨 부인을 찾소이다.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 씨 부인입니다. 부인께서 회원 스님을 보호했다고 들었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시오? 최 씨 부인은 회원 스님을 헛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암행어사는 회원 스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스님의 용기 덕분에 큰 악행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최 씨 부인 덕분입니다. 암행어사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스님을 보호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인도 알다시피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인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벌을 면제하겠소. 오히려 포상을 내리겠소. 최 씨 부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상이라니요? 그렇소. 부인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높이 사고자 하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 부인을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원 스님은 최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나는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회원 스님은 마곡사로 돌아갔습니다. 부패한 주지는 쫓겨나고 회원 스님이 새로운 주지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포상금으로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배틀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회원 스님이 최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오랜만입니다.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부인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절에서 부인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리고 부인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에서 여신도들을 위한 배틀 공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인께서 그곳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최 씨 부인은 마곡사의 공방에서 가난한 과부들과 여인들에게 배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녀 덕분에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이든 최 씨 부인이 마곡사를 찾았습니다. 회원 스님도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스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두 사람은 절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그날 밤 저를 숨겨주신 것 말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원 스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양이 지는 마곡사의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때는 위험한 거래였던 하룻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과부의 금지된 거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법과 관습보다 사람의 목숨과 정의를 우선하는 것이며 한 사람을 향한 선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